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포청천이 뭐길래인데요. 오늘 국회가 이제 의장단 선출했죠. 그런데 언론들은 포청천이 국회의장이 됐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포청천이 뭐길래가 아니라 포청천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증이라는 이름의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관료인데요. 판관을 맡아서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한 청백리로 유명하죠. 중국인들이 이 사람을 모델로 한 소설을 많이 썼고 명나라 청나라 때도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에 들어서는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고 이게 또 큰 인기를 끌은 바 있었죠. 드라마 때문에 알려진 분이죠. 그렇습니다. 작두가 유행어였죠?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작두를 이용하는데 황족의 경우에는 용작두, 귀족이면 호작두, 평민은 이제 개작두를 쓰는 그런 설정이죠. 그런데 이제 황족인데도 너무 큰 죄를 지으면 또 개작두를 갖고 와서 쓰거든요. 이때 포청천이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렇게 외친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고 네. 이게 또 유행어였습니다.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그죠? 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하고요. 그래요? 예. 문희상 의장이 얼굴 생김새 때문에 포청천인가요? 좀 그런 닮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계파 갈등이 심각하다 이 얘기하면서 개작두로 다 치겠다 이 얘기를 수차례 해가지고 이제 또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좀 본인이 좀 일부러 좀 의도한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포청천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겉은 장비인데 속은 조조 이런 평가로 잘 알려지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외모와는 달리 좀 스마트한 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외모는 이제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의외로 전국을 꿰뚫는 직관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 많이 이제 한다는 건데요. 또 잘 보면 표정이 상당히 풍부하고 이제 드라마틱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모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본인이 쓸데없이 얼굴만큼 부덕하고 불민한 사람인데 의장이 됐다라면서 스스로 낮추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이사항으로 배우 이한희 씨의 외삼촌이다. 이 점도 많이 거론이 되죠. 언제부터 정치했죠? 198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이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조직이었던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줄여서 연청이라고 하죠. 여기 중앙회장을 3차례 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고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었죠. 서청원 의원이 43년생인데 문희상 의장이 45년생이어서 각각 야당과 여당의 이제 최고령 인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이 되고 제1성을 뭐라고 했나요? 협치를 이제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전반기 국회가 청와대의 계절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된다라면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문희상 의장의 정치 스타일이 뭐 저돌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이런 것보다는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이런데 지금까지 이제 장점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도 중요한데 여기서도 좀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누가 하기로 했나요?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하기로 했는데 아하. 이분도 이제 특이한 별명을 갖고 있죠. 참여정부 때 정무수석을 맡았는데 이제 회의 시간에 코를 골며 졸았다 이런 일화가 있어서 그때도 엽기수석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코는 안 골았다던데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하면서 졸았지만 뭐 들을 건 다 들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 들으면은 아시겠지만 또 거침없이 솔직한 그런 입담하고 소탈한 태도 이런 게 이제 강점으로 꼽히는 분이죠. 과거에 민청학년 사건 주모자로 사형 선고 받았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1974년 4월에 박정희 정권이 국가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라는 혐의로 민청학년 관계자들을 대거 잡아갔는데요. 이 배후로 또 인혁당 재건이가 지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이 된 거죠. 이때 인혁당 재건이 관계자로 지목된 8명의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었고 유인태 전 수석을 비롯해서 민청학년 관계자 7명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이게 형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과거사위가 이것을 재조사했고요. 그 결과 2009년 9월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네, 문희상 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정말 협치를 좀 잘 해주기 바라고. 부의장은 누가 됐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하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국회의장은 이제 당적을 갖지 않아서 무소속이 되는 게 관례인데 이 부의장들은 당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세월호와 기무사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 20여 명을 구해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린 김동수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규용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김동수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자해를 했답니까? 청와대에 가서 항의하겠다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했다는데 이제 정확한 동기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김동수 씨의 자해 시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4월 달에는 제주도청 로비에서 그리고 2015년 3월에 제주도 자택에서 또 같은 해 12월에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중에 각각 자해 시도를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이때 이제 공통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했던 영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세월호 관련 뉴스라면 기무사가 뭔가 조사하고 다녔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회유하려고 했다. 이 문건 내용 이 자리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어서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희생자들을 수장하자 이 제안을 했다고도 하고 또 대통령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이 내용이 있다는 문건도 지금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나 또 생존자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단 특별수사단이 이것도 수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최근 기무사가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기무사가 구성했던 TF에 참여한 기무부대원들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조사를 이어서 이제 맡아서 특별수사단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TF에 참여한 부대원 60여 명은 지금도 재직 중이라고 하고 그중에 3명은 현역 장성이라는 거죠. 아울러 계엄령 선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한 문건의 경우에는 이게 누가 지시를 했고 또 작성한 건 누구냐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는데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관련해서 KBS의 단독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 보도를 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은 게 지난 3월 16일이니까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KBS 보도에 의하면요.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회의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런 인식 때문에 조치가 제때 안 됐고 또 청와대 보고도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국방부는 해당 발언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황인데 하지만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 간의 어떤 갈등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좀 가중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먼저 아무튼 KBS 단독 보도는 그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딱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했다는 거고? 이 국방부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방금 언급한 국방부와 청와대의 갈등설은 뭡니까? CBS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숫자를 9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기무사 개혁 TF가 개혁안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이지 이걸 거부하고 할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제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문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이 대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문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 계엄 이후 예. 국면에 대해서 기무사가 이제 계획을 짠 그 문건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청와대는 정확하게 언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답변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는 좀 회색 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대변인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행정관 수준에서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좀 속 시원히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회색 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좀 대변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진 발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청와대가 더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